타로딕트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리딩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짤막한 전달 사항이 있는데요. 혹시 다들 헬로봇이라는 앱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타로와 사주를 정말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앱인데요. 머쓱하지만 자랑을 좀 해보자면 제가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를 얻게 돼서 헬로봇과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4시간 언제든 헬로봇을 통해 저와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타로기 때문에 깊은 밤중에도 새벽에도 상관없이 궁금한 사람의 속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타로딕트 챗봇을 찾아주세요. 또 제가 준비한 오픈 기념 이벤트로 저의 헬로우봇 채널을 이용해 주시고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 만일 개인 리딩을 이용하실 경우 보너스 질문 하나를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딱 한 가지 질문만 이용하셔도 무조건 제공되니까요. 언제든 부담 없이 찾아와 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리딩 주제를 설명드려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헤어진 혹은 멀어진 그 사람의 속마음과 최종적인 재회운을 살펴보는 리딩인데요. 과거 당시부터 현 시점 그분의 속마음, 그리고 최종적인 연락운까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마음 안에 들어오는 한 장의 카드를 골라주시고 오늘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간 넉넉히 드릴게요. (1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1번 분들과 멀어진 혹은 헤어진 지금 그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키워드에서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감정의 변화, 즉 이 사람의 감정에 어떤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흐름을 말하는데, 요즘 들어 상대가 1번 분들에 대한 생각이 점차 깊어지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사람이 이제 와서 대체 왜 그럴까? 대체 무슨 바람이 들어서 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궁극적인 이유는 당시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 무관심했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조금 희한하면서도 약간은 괘씸하다는 마음인 것 같아요. 또 두 분의 관계가 썸이었든 연인이었든 어떤 관계였는지를 막론하고 관계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여러분이 상대를 신뢰할 수 없었다라 보여요. 이처럼 여러분이 상대에게 신뢰를 느낄 수 없던 원인에서는 이 사람의 행동 자체가 나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나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듯한 모습에 이 관계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다는 부분과 이 사람이 내게 보이는 말과 행동에서도 어떤 신뢰나 믿음을 느낄 수 없었다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요. 또 결정적으로 이 사람에게서 나와의 만남을 절실히 원한다는 의지가 조금 불분명해 보였기 때문인데,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원하고 나와 진지한 만남을 갖고자 하는지 혹은 외로워서 만나는지를 매 순간 고민하셨다는 모습 같네요. 이 사람이 요즘 들어 나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조금 괘씸하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나타난 레노원드 세 카드에서는 최근 들어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분의 마음을 채워간다는 느낌이고, 또 이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주요 감정에서는 그 감정 자체가 아직은 여러분을 향한 열렬한 그리움이나
애가 탈 정도의 감정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만일 일본 분들에게 다시 연락을 하거나 관계적인 회복을 시도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나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 그 결과에 대해 상당히 궁금증이 있고 그런 생각이 이분의 하루 중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모습인데요. 또 과거의 흐름에서 보이는 모습 가운데는 과거에는 일본 분들께서 약간은 을의 입장에 계셨고 당시엔 이분과의 관계가 조금 간절하셨기 때문에 이 관계가 끝나게 될 것에 대한 아쉬움을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셨거나 혹은 미련이 남는 듯한 모습을 과거 이분에게 많이 드러내셨다는 모습인데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카드의 흐름을 보면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과거와는 그 흐름이 많이 뒤바뀌고 있다는 모습이라서 현재의 흐름대로 이 감정이 유지된다면 과거와는 서로의 입장이 어느 정도 뒤바뀌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또 첫 번째 카드에서는 상대방께서 최근 감정 상태만이 아닌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뒤바뀌고 있다는 흐름으로 보이고 특히 이 새를 상징하는 카드의 경우 두 분의 관계가 끝나게 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나타내는데요. 상대에게 이처럼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든 요인에서는 내가 일본 분들과의 이별을 조금 성급하게 결정했다는 생각이나 여러분에 대한 후폭풍이 찾아와서라기보다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정도의 어떤 이슈가 최근 상대에게 발생했기 때문이라 보이는데 다음 카드에서 이렇게 피가 흐르는 십자가 카드가 함께 나왔다는 건 현재 이분에게 심적인 변화가 일어날 정도의 어떤 이슈가 생기셨고 또 그것이 결정적으로 여러분과의 생각을 많이 증폭시킨 하나의 계기였다는 모습이에요.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주로 이성에 관한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성에 대한 욕심이 내가 가진 욕구의 크기만큼 충족되지가 않았을 때 그런 상황에서 오는 내적 공허함을 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최근 들어 커져났다는 흐름으로 볼 수 있고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이 결국엔 다른 이성에게서 받은 상처와 자괴감이 일으킨 감정으로 볼 수 있어요. 또 이런 흐름으로 볼 때 과거 두 분이 관계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상대가 신뢰하지 못할 행동을 보인 부분 역시도 상대가 가진 이성에 대한 욕구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모습인데 먼저 이분의 연애 방식을 살펴보면 이성에 대한 욕구가 넘치는 반면 사람 대 사람으로서 깊게 알아가는 과정을 생략하는 경향이 있고 초반에는 사뭇 진지한 면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실된 면모라기보다 마치 학습에 의한 그런 척에 가깝다라는 모습 같아요. 한마디로 이분은 상대에 대한 진지함 없이도 충분히 연애가 가능한 사람이고 또 감정적인 발전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우선은 관계 자체를 일단은 시작부터 하고 보는 타입에 가까운 모습인데 정말 진지한 만남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이분의 경우 누군가를 처음 알아가게 됐을 때 나와 얼마나 잘 맞을지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적으로 상대의 외적인 요소나 시각적인 부분에 그 포커스가 맞춰진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치 물건을 고르는 일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스펙을 이 사람이 갖췄는가 아닌가에 관심이 가장 높아 보이고 이런 인스턴트식 연애에 익숙한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알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어떤 단계들을 충분히 건너뛰고도 만남을 진행할 수 있다는 모습이에요. 이어서 두 장의 카드를 살펴보면 상대는 이런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 조금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자신의 방식대로 연애를 진행할 때마다 얻은 실패를 모두 상처로 받아들여 왔다는 이분의 내면이 보여져요. 한마디로 지난 연애에서 상처를 받았던 쪽은 늘 자신이었다는 생각인데 이런 자신이 되려 이성을 불신하면서 이성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점차 더 가벼운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모습이네요. 또 내가 상처를 받느니 차라리 먼저 주는 게 마치 승자라는 생각이 무의식에 자리한 분이고 초반에 말씀드린 이성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 자체도 최대한 많은 이성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고자 하는 이분의 생존 방식이 아닐까 하는 모습인데요. 한마디로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잘못된 방법임과 동시에 또 잘못된 자존감의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만일 과거의 이분께서 자신이 항상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였다 할지라도 그건 그저 잘못된 자기 믿음이 만든 허황된 자신감에 불과할 뿐 이분의 진정한 내면은 아니었을 거란 모습이에요. 하지만 다음 카드에서는 종횡무진했던 이분의 자신감 앞에 어떤 거대한 산이 나타났다는 흐름이 보이면서 이분의 연애 활동이나 이성을 만나는 일에 결국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모습인데요.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건 아무래도 앞으로 나아가기가 더는 힘든 상황임을 의미하고 이분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겠지만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만으론 조금 역부족인 상황 같아요. 또 이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이분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원천이 주로 이성관계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분의 경우 이성 문제로 잃은 자신감을 운동이나 자기계발을 통해서 올바른 루트로 채우려기보다 마치 이열치열의 느낌처럼 오로지 이성으로만 채우려는 욕구가 자리에 있어서, 이처럼 거대한 산을 오르기 위한 원동을 여러분을 통해 얻고자 하는 욕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최근 들어 내가 만약 1번 분들에게 먼저 연락을 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이 올까에 대한 관심이 커져난 상황이고, 다만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아직은 이분이 마음적인 여유가 있는 상태라서 1번 분들이 아마도 나에게 예스라는 답을 주지 않을까란 생각이 한켠에 자리한 것 같아요. 이어서 나온 트리카드에서는 과거 여러분이 이분과의 관계에서 당시에는 많은 감정적 데미지를 입으셨지만 조금 과감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이분과의 관계를 정리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의외로 그 후유증이 세다거나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다는 모습이에요. 당시엔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상황이 너무 아쉬웠고, 또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진심을 상대에게 모두 표현하시면서 해볼 만큼 다 해봤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 덕에 어쩌면 미련을 버리기가 조금 수월했다라는 상황 같아요. 또 여러분이 나의 자존심을 버렸던 부분에 대해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일종의 현타가 오셨다는 모습인데, 그로 인해 과거 이분에게 가진 서운함과 여러 감정이 이런 현타로 인해서 끝내 분노로 바뀌셨다는 상황 같네요. 당시에 이분을 향했던 마음과 일말의 그리움이 정확히 2배의 분노로 뒤바뀌었다는 흐름이고, 미련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아도 내가 너 없이도 얼마나 잘 지내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를 기회가 있다면 한 번쯤 보여주고 싶은 정도의 마음은 자리한 상황 같아요. 또 다음으로 소드 9번과 펜타클 4번의 흐름을 보면 두 분의 관계가 다시금 진행되었을 때 과연 이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흐름을 엿볼 수 있는데, 두 카드에서 말하기를 이 관계 자체를 어느 한쪽에서 보이는 태도가 조금 일방적이고 다소 이기적인 모습을 띠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른 한쪽이 결국에는 많은 실망과 상처를 입으면서 이 관계를 끝내 포기하게 된다는 흐름이 보여요. 또 과거에서 느낀 여러분의 감정을 결국 되풀이하는 상황일 거란 모습이라서 두 분의 관계를 선택하냐 마냐의 여부를 yes or no로 명료하게 말씀드린다면 단연 no라는 답을 드려야 할 것 같고, 이분과 여러분의 인연 자체도 그다지 오래갈 인연은 아닐 거란 모습인데요. 이처럼 명료하게 no라는 답을 드리는 이유는 두 사람의 선택으로 관계는 변할 수 있되 결국 이 사람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라서 굳이 여러분께 상처가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현명한 길일 것 같아요. 따라서 상대와 여러분의 관계는 이미 읽었던 책을 다시 펼쳐보는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게 두 분의 최종적인 결론 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 카드를 통해 상대에게서 연락이 오게 되는 시점을 살펴볼게요. 최종 연락운을 나타내는 카드에서는 레도먼드 하트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께서는 빠르면 3주 이내에서 2달 안으로 연락을 받으실 텐데, 다만 이분의 연락이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대체 나에게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조금 집요하게 연락해 올 가능성이 있고, 만일 이때쯤 여러분께 새로운 썸이나 어떤 관계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이분이 조금 회방을 놓으려 한다거나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조금의 미련도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이분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되도록 차단을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요. 이상 1번 분들 리딩을 마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2번 분들과 멀어진 혹은 헤어진 지금 그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흐름에서는 어떤 결정에 대해 아직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 즉 이분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어떤 확고한 결정을 내린 상황은 아니다란 모습인데, 이 고민에 대한 문제는 아무래도 이번 분들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그런 고민이 아닐까 싶고, 다만 이런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의논하며 결정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에선 이미 이별을 하신 것과 다름없는 감정에 놓인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 중에는 서로가 합의된 상황에서 각자의 시간을 가지며 이런 상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이별을 결정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됐지만 상대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좀 더 고민하는 상황이라 보이는데,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여러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고민을 이어가기에는 내가 집중을 하기가 어렵고 또 여러분과의 컨택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아무래도 감정에 치우친 결정을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서로의 관계를 잠정적으로 잠시 정리해둔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에 두 분의 관계가 표면적으로는 결론이 난 것 같아도 상대는 이 결정에 대한 객관성을 위해 나의 판단을 흐트러 놓을 만한 요소를 잠시 멀리하고 있을 뿐, 이 고민에 대해선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보여요. 또 두 분의 관계가 이 같은 흐름에 놓인 이유에서는 과거에 관한 문제나 서로의 연애에 관해 있어서 조금 용납되기 힘든 그러한 입장 차이가 화근이었다는 모습인데요. 적당히 숨기거나 돌려 말해야 될 것을 어쩌면 너무 솔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모습이고, 서로가 각각의 입장 차이를 가진 상황이었지만 상대방 쪽에선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나온 카드에서는 무언가를 끊어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나타내는 레노먼드 닷카드가 나오면서 이 문제를 두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여전히 고민 중에 있는 상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결정 가운데는 나의 신념과 여러분에 대한 마음 사이에서 둘 중 어떤 것을 끊어내냐의 고민이 이분의 주된 사안으로 보여져요. 또 이분의 경우 자기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신이 한번 아니다 싶은 것은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편이지만 이번만큼은 상대방께서도 정말 흔치 않은 고민의 기로에 놓인 상황 같아요. 이 같은 이슈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두 분의 관계가 정말 공든탑을 쌓아 올리듯 행복의 가도를 달렸다면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게 뒤바뀌듯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상대가 이처럼 여러분과의 관계를 조금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뜻밖일 수 있지만서도 한편으로 왠지 모르지만 뭔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조금 들어왔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관계가 끝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에서는 왠지 내게 연락이 올 것 같은 기대가 줄곧 들어왔고, 이처럼 머리와 마음의 생각이 서로 충돌하는 형태로 지내오셨다면 현재 이분의 내면 속 흐름이 여러분의 기대감과 얼추 비슷한 형태로 흐르는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아주 큰 기대까지는 아니어도 우선은 두 분의 인연이 완전하게 끊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두 번째 카드에서는 집을 상징하는 레노먼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상대가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함께 있으면 정말 편안하고 또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정신적인 안정감을 느낀다는 부분을 의미하는데, 특히 여러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라면 정말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좋은 만남을 할 수 있겠다란 확신을 의미하고, 두 분의 관계가 썸을 타는 단계에 그쳤다 할지라도 여러분에 대한 확신이 들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과거 이분의 감정이 보여져요. 이처럼 여러분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진 만큼 실망과 혼란 역시도 매우 컸다는 모습인데, 다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관계를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싶은 이분의 속마음이 느껴져요. 또 한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내가 조금 예민한 걸까란 생각을 한다는 모습인데, 이 역시 이 문제를 두고 나의 연애적인 가치관에서 조금 벗어난 문제라는 생각이지만, 그렇다고 이번 분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자리한 상황 같아요. 이어서 두 장의 카드에서는 여러분들 역시 이 관계를 포기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 아쉬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평소 여러분께서도 이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 부분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큰 확신을 가져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번 분들께서 약간의 원망이 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상대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관계를 끝낼 정도의 문제일까? 조금 너무하다는 그런 생각이 자리한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 가운데는 이런 서로의 입장 차이로 인한 크고 작은 대립이 있으셨고, 이 과정에서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 차이를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는 상황이 보여요. 또 서운함과 아쉬운 마음에 여러분께서 상대를 조금 질책한 면이 있었다라 보이고, 상대는 이 관계를 어찌해야 될지 자신도 혼란스러운 와중에 그런 이번 분들의 원망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었다는 흐름이 보이는데,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가 여러분의 감정을 조금 이해하게 되는 흐름을 맞았기에 이분의 감정 역시 조금은 누그러든 상황 같아요. 이번 분들도 마찬가지로 상대를 원망하는 감정이 전보다는 누그러든 상황 같고, 이제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좀 더 자책하는 감정이 서려 있다는 모습인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아주 엄청난 매력이 있거나 외적으로도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너무나 좋은 사람이란 느낌과 또 안정적인 느낌을 줄곧 받아오셨다는 모습이 에이스 오브 펜타클에서 느껴지는 만큼 여러분은 단지 연애적인 감정과 이런 관계가 끝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보다는 그야말로 정말 좋은 사람을 어찌 보면 작고 사소한 실수로 인해 놓쳤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운 부분 같아요. 또 이분에게 느껴왔던 여러분의 주요 감정에서는 정말로 근래에 보기 드문 사람이란 느낌인데, 여태 여러분이 만나온 이성들 가운데 가장 성숙하고 진중한 사람이란 느낌을 줄 만큼 그런 내적인 매력이 단연 뛰어나다는 모습이에요. 다음 레노먼드 카드에서는 두 분 모두가 서로에게 실망하는 감정을 나름의 입장에서 느껴왔지만 이제는 이 같은 혼란의 시기를 지나 조금 완화된 모습을 찾게 되었다는 흐름인데, 이러한 감정이 애초부터 어떻게 보면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 역시 나의 기대와 비례했던 상황이라 보여져요. 허나 결국에는 지난날 내가 가진 이 사람에 대한 판단과 좋은 감정을 모두 지우기에는 그저 아쉽다는 생각이 두 분에게 자리한 모습인데, 다만 상대의 무의식을 살펴보면 내가 만일 이번 분들과 재회를 선택했을 때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 잊고서 정말 순조로운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자리한 모습인데요. 내가 이번 분들이 정말 좋다가도 불현듯이 이 상황이 떠오르면 어쩌지란 생각에 다소 갈등을 겪고 있는 상대의 모습이 비춰져요. 이분의 무의식을 더 깊게 들여다보면 여러분과의 연락을 단절한 채 떨어져 지내보니 보고 싶기는 한데 막상 계속 본다고 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갈팡질팡하는 상황을 엿볼 수 있고, 일순간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씩 피어나면서도 이내 이성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상황의 연속 같아요. 하지만 이 편지 카드에서는 조만간 머지않은 시점에 이 관계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자 하는 상대의 의지가 나타나는데, 물론 하루가 다르게 마음이 바뀌는 상황이지만 언제까지나 이 고민을 계속할 수만은 없고 또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이분 역시도 답답함을 느끼는 모습 같아요. 즉 이번 분들께서는 관계의 종결과 재결합 사이에서 예스 혹은 노에 대한 그 분명한 답을 조만간 상대로부터 듣게 될 거란 흐름이에요. 이처럼 현 시점 흐름에서는 나 역시 이 고민을 하루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상대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고, 이어서 나온 전차 카드와 펜타클 7번에서는 두 분의 관계가 다시금 재생되었을 때 이 관계의 흐름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그 예견을 나타내는데, 우선 전차 카드를 먼저 살펴보면 두 분의 관계가 만일 다시금 진행이 된다라면 표면적으로는 관계가 회복되고 만남을 다시 이어가게 될지라도 상대의 태도나 여러분을 대하는 행동 자체가 과거에 비해 다소 차가워질 거란 흐름을 예견하는데요. 이는 상대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재회라는 결론을 끝내 선택했을지라도 이분이 과거에 느낀 여러분에 대한 실망과 여러분에 대한 기대치, 또 환상 같은 것이 다소 무너진 채 관계를 회복한 상황이라서 과거 여러분이 느꼈던 이분이 가진 따뜻함이나 나를 정말 생각해준다란 느낌이 많이 사라진 만남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로 인해 서로가 조금 찝찝한 마음과 각자의 입장 차이에서 오는 자존심 문제로 또 다른 다툼이나 이별을 맞게 되는 상황이 올 거란 흐름이 보여요. 한마디로 두 분이 재회를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예전과 같은 느낌이 없는 그런 외로운 만남이 될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럴 거면 나를 다시 왜 만나 같은 주제로 이번 분들이 홀로 서운함을 안고 가거나 끝내 이분에게 이런 감정을 표출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함께 나온 펜타클 7번에서는 여러분께서 만일 이러한 감정 표출을 상대에게 하게 됐을 경우 이분 역시도 자신만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피드백이 돌아올 가능성은 다소 적을 거라 보여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아무 일 없던 듯이 어떻게 바로 웃을 수 있겠냐라는 식의 속마음을 내비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서로의 자존심이 많이 상하게 되면서 한쪽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당장 답을 요구하는 그러한 주장이 오갈 수 있어요. 두 사람의 만남이 결국 다시 원점으로, 즉 재회를 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다시금 이별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을 말해주는데요. 하지만 이 두 카드가 어디까지나 예견일 뿐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조언하는 스프레드이기 때문에 카드가 예견하는 상황을 대비책으로 삼아 이 같은 불시의 화를 면한다면 이전보다 오히려 관계가 단단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예견을 함께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카드를 통해 상대에게서 연락이 오게 되는 시기에 대해 살펴볼게요. 이번 분들의 연락운을 나타내는 카드에서는 레노먼드 피쉬 카드가 나왔어요. 현재 리딩을 시청하신 날을 기준으로 빠르면 3주에서 한 달 반 정도가 되는 시점에 연락을 받으실 것 같고, 또 특별히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이전 카드에서 나타내는 조언처럼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서운함과 상처가 있더라도 그것을 결코 기다렸다는 듯 표출하기보다 이분이 받았을 감정적인 실망에 대해 오히려 공감해주는 태도가 필요하고, 또 그래야만 표면적인 재회가 아닌 정말 의미 있는 재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상 2번 분들 리딩을 마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3번 분들의 카드를 살펴보면 언뜻 보이기에 두 분의 만남 자체가 한순간 불처럼 타올랐지만 이내 쉽게 다시 꺼졌다는 느낌이 과거 두 분의 흐름에서 느껴지는데, 관계의 시작과 끝이 모두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흐름이 보여져서 두 분의 만남이 아무래도 조금 짧게 끝나버린 케이스거나 혹은 헤어짐의 빈도수가 너무 잦았던 케이스로 보여요. 또 몇몇 분들 가운데는 관계 발전에서 필요한 여러 단계와 과정을 조금 건너뛴 느낌이 있다란 모습인데, 조금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관계의 깊이에 비해서 스킨십이나 표현의 진도가 조금 빠르셨던 경우를 얘기할 수 있고, 당시에는 왠지 모를 끌림이나 그런 불같은 감정을 여러분이 느끼셨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 물이 흐르듯 두 분의 관계가 정말 자연스레 발전되었다는 흐름이 보여요. 또 이제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역시 내가 조금 성급한 진전을 하지 않았었나 싶은 생각일 수 있지만, 과거 당시 어찌됐든 난 이 사람과 이 정도의 선을 넘었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확신이 무엇보다 필요했었고, 또 남녀로서의 선을 상대에게 허락한 만큼 그에 대한 존중 역시도 얻고자 했던 상황 같아요. 또 이 같은 문제가 결국 두 분이 이별을 하게 되었던 계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처럼 불같이 시작된 서로의 관계가 그 마지막마저도 마치 불같이 끝난 상황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이 관계를 쿨하게 넘기기에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감정적인 억울함이 너무나 컸던 상황 같아요. 그럼 이어서 3번 분들과 멀어진 상대방의 현재 감정을 나타내는 카드에서는 지금 당장 내가 3번 분들과의 만남을 원하고 있진 않지만 자신의 소나귀에서 아직까지는 상대가 여러분을 계속 쥐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허나 이것이 물리적인 행동이나 직접적인 표현 등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기보다 말 그대로 소나기라는 표현처럼 여러분과의 관계를 조금 일방적으로 상대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보이고, 혹은 관계의 주도권에서 물리적인 자신감을 스스로가 느끼는 상황이라 볼 수 있어요. 또 상대분과 스킨십의 진전이 조금 빨랐다란 분들께서는 스킨십 이전과 이후가 미묘하게 달라진 느낌이 상대에게서 느껴졌고, 이것이 조금 따지기도 애매한 정도의 선에서 달라진 느낌을 보였기 때문에 내가 괜히 속이 좁고 쿨해 보이지 않을까봐 애써 내색하지 않고 관계를 이어오셨다는 모습인데, 하지만 감정의 골이 끝내 깊어지기 시작하셨고, 또 이런 확신 없는 만남이 더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상대는 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람이 원하는 나와의 관계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그 정답을 확인하고자 하는 어떤 순간이 있었다란 모습인데요. 이를테면 상대방과 여러분 사이에서 관계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또 그 같은 과정에서 3번 분들의 경우 극심한 감정을 소모한 것에 비해 뭔가 시원한 결론을 얻지 못한 그런 모습인데, 하지만 이 카드에서는 되려 상대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모습과 또 그런 스트레스가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모습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상대가 여러분을 자신의 소나귀에 계속 쥐고 있는 듯한 흐름의 이유에선 이분이 느끼는 스트레스 자체가 딱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닌 여러분과의 관계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에 상당히 부담이 있었다는 모습인데, 쉽게 말해 이분이 원하는 건 진지하고 깊은 만남보다는 그저 엔조이처럼 별다른 감정 소모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만남 같아요. 다만 이걸 여러분께 제안을 했을 때 혹시 모를 비난과 거절에 대해서 눈치를 봐왔기 때문에 차마 내가 먼저 이런 식의 만남을 제안할 수는 없었다라고 보여요. 그렇기에 지금 이분이 원하는 큰 그림은 목마른 사람이 먼저 우물을 판다는 말처럼 3번 분들께서 이런 식의 관계로나마 나와 남고 싶어하는 그림을 어쩌면 유도하는 상황 같아요. 또 서로가 이별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대화의 흐름에서 상대가 여러분께 보인 모습이나 이분의 입장 자체가 다소 애매모호한 그런 회피하는 식의 형태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또한 아까 드린 말씀처럼 상대는 단순한 회피가 아닌 일종의 큰 그림을 위한 의도적인 회피였다고 보여요. 만일 두 분의 논쟁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쉽게 내어줄 경우 대화의 흐름이 아무래도 자신이 취조를 당하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어서 어쩌면 여러분의 갈증을 유발하는 일종의 잔머리였다고 보이는데, 쉽게 말해 여러분 스스로가 우물을 파기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는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상대가 보인 모습은 대화의 주도권, 또 관계의 주도권을 위한 의도적인 침묵이었고, 3번 분들의 답답함을 유발함으로써 멘탈과 감정의 폭발을 노리는 일종의 덫이었다는 모습이에요. 이어서 두 번째 카드를 보면 자신의 이런 의도적인 컨트롤이 마치 100%의 예측일 거란 듯 자만하는 모습인데, 그렇기에 전적으로 상대는 내가 굳이 힘을 써가며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먼저 3번 분에게 다가갈 필요는 없다라는 마인드가 지배적이고, 현 시점 상대의 무의식에서도 여러분과의 관계를 그다지 무겁게 생각하는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3번 분들 역시 이분과의 관계에서 간절함을 가졌거나 정말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까진 아니지만, 일방적이다 못해 괘씸한 상대의 태도가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황 같아요. 다시 말해 정말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가 아닌 이 사람이 행복하면 절대 안 될 것 같다.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용납이 안 된다는 입장이시고, 그게 비록 미련이나 그리움은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이런 감정에 많은 걸 소모하고 있다 보니 상대에 대한 생각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황 같네요. 계속해서 다음 두 장의 카드에서는 상대는 이처럼 기회주의적인 면모가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혹여 그게 거짓일지라도 충분히 굽힐 줄 아는 사람이란 모습인데, 물론 그것이 철저한 이익에 따라 나오는 한정적인 모습이지만 상대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굳이 힘을 들일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굽혀야 될 만큼 노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지난 과거였고, 3번 분들께서도 당시에는 나 자신을 지키려는 태도보다는 상대의 감정과 기분만을 맞춰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점점 작아질수록 상대는 점점 커져나는 양상을 띄운 모습이에요. 따라서 당시에 보인 여러분의 모습이 상대의 내적 자신감을 심어주는 큰 원인이 되었던 흐름이라서, 이런 자신감이 어떤 계기로 인해 크게 좌절되거나 꺾이지 않는 한 상대가 먼저 여러분께 다가오더라도 상황이 역전되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는 모습이에요. 그런 상대의 최근 속마음을 아래의 카드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에서 이처럼 여우를 상징하는 폭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전적으로 상대에 대한 흑심이나 관심을 어느 정도 가졌다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렇기에 최근 이분의 속마음에서 3번 분들에 대한 생각이나 관심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부분을 짐작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카드에서는 그 관심과 애정의 형태가 어떤 수단으로서의 형태를 지녔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다지 반가운 소식만은 아닐 거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함께 나온 레이디 카드를 보면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결국엔 단순히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에 가깝다라 보여져요. 여러분에 관한 무의식이 담긴 속마음 카드에서 이렇게 G카드나 여우카드, 그리고 여성을 상징하는 카드까지 나왔는데, 이 각각의 카드가 지닌 의미 자체가 모두 공통적으로 술수나 약탈, 그리고 본능에 관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두 분이 만일 재회를 한다고 해도 끝이 어쩌면 모두 정해진 만남일 거란 예견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상대는 과거와 전혀 다르지 않은 인격과 태도로 현재 여러분을 떠올리는 모습이고, 알량한 흑심이 조금 생겨났을 뿐 변한 것은 없다라는 모습 같네요. 한마디로 타로에서 말하는 상대방은 변함없이 믿을 수 없는 사람, 여러분에게 있어 절대로 해피엔딩이 될 수 없는 인연이란 결말을 의미하는데, 다만 이어서 나온 두 장의 카드를 보면 두 분이 결국 해피엔딩이 될 수 없는 것과는 별개로 관계의 흐름에서는 연락운과 재회의 가능성 자체가 아주 닫혀있지는 않다는 흐름을 보여요. 특히 여기 완드 카드의 경우에 두 분의 재결합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그 예견을 말해주는데요. 정말 쉽게 말씀드린다면 결국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과정을 끝내 되풀이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흐름이 있어서 부디 현명한 선택이 돼야 한다는 조언을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초반에는 정말 반성하는 듯한 모습과 이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을 나에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상처를 받게 될 거란 흐름이 보여요. 또 함께 나온 퀸 오브 소드 카드에서는 이런 상대와 여러분의 관계가 저울의 수평처럼 완전한 균형을 이루긴 어렵지만 여러분께서 과거 때와는 다른 모습, 이를테면 결단력이 있는 모습이라든지 냉정하고 차가움을 이분에게 보였을 때 관계의 저울이 그나마 작은 움직임을 보일 거란 조언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레노먼드를 통해 3번 분들의 연락운과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의 연락운 카드에서는 레노먼드 닷 카드가 나왔네요. 3번 분들의 연락운 자체는 앞선 2장의 카드에서 살핀 것과 같이 연락운과 재회의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는 흐름인데요. 하지만 이 닷 카드에서 나타내는 인물의 행동적 특성 자체가 다소 느긋한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오랜 시간이 걸려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시기로 본다면 현재 리딩을 시청하신 날을 기준으로 빠르면 3개월에서 혹은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이분이 움직임을 보일 거란 모습이에요. 또 이 카드가 의미하는 닻은 큰 배를 고정시킬 때 쓰이는 그 닻을 의미하는데 이 카드에서는 아무리 깊고 무거운 감정으로 이분을 묶어두려 해도 여러분이 가진 닻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조언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상 3번 분들 리딩을 마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4번 분들의 카드에서는 왠지 이 사람과 이야기할 때면 어딘가 자꾸 아쉬움이 남는 한 구석이 있어 왔고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긴 대화를 나누더라도 항상 여운이 남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4번 분들의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뭔가 내게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뭔가를 나에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몇 프로의 아쉬움이 있었다는 모습인데 이를테면 뭔가를 표현할 때도 분명 나를 향한 관심의 표현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고작 저게 끝인가 싶은 그런 물음표가 남았었단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이분과의 감정 교류에서 늘 고구마를 먹은 듯한 답답함을 느껴왔고 결정적으로 이런 부분이 상대에게 가졌던 아쉬운 모습 중 하나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 순간 되돌리고 싶은 건 단순히 이분과의 관계만이 아닌 뭔가 성숙하지 못했던 스스로의 모습이라 보이는데 특히 마지막에 보인 내 모습에 대한 후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되돌리고 싶은 일 중에 하나란 모습이에요. 4번 분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내가 뭔가 성숙하지 못한 이별을 한 것 같은 후회가 여러분의 무의식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서 성숙하지 못한 이별을 하셨다는 건 뭔가 구질구질하고 쿨하지 못한 모습을 의미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약간 우발적인 감정으로 이별을 택했다는 느낌인데 또 순간적인 감정으로 말을 뱉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흑역사를 남긴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일정 부분 자존심을 지키는 선에서 그간의 감정을 상대에게 전하셨지만 당시엔 나름 절제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보니 뭔가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투덜거림 같이 느껴지셨고 상대방도 그런 내 모습을 혹시나 그렇게 보진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여러분의 카드에서 비춰져요. 어쩌면 4번 분들은 상대에 대한 그리움도 그리움일 수 있지만 과거에 보였던 내 모습을 다시 만회하고자 하는 그 기회를 얻고 싶은 마음 같아 보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분과의 재회를 바라는 이유 중 하나로 보여요. 두 분의 관계가 만일 썸으로만 끝나셨다면 이 정도면 서로에 대해 얼추 알만한 건 다 알고 있다는 과정에 계셨고 아마도 사귀기 바로 직전의 분위기까지 두 분이 앞두고 계셨지만 결정적으로 여러분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관계가 명확해지기 이전에 즉 사귀기 이전에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고 또 그런 부분을 상대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앞선 설명처럼 내가 생각했을 때 그 방식이 조금 성숙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으로 남으신 것 같아요. 만일 썸이 아닌 커플이셨던 경우엔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맥락의 흐름이 보이지만 다툼의 정도나 서로 간의 감정적인 상처가 썸으로 끝난 분들에 비해선 좀 더 커 보이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서로의 아쉬움을 지적하거나 짚고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비교적 오랜 시간 해왔기 때문이라 보이는데 커플분들의 경우엔 서로의 아쉬운 점들을 이야기하는 게 썸이었던 분들에 비해선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지만 반대로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좀 더 감정적인 절제를 하지 못했었고 또 앞선 설명처럼 이런 과정이 너무나 오랜 시간 지속됐기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어져간 흐름 같아요. 그렇다면 이어서 4번 분들과 멀어진 현재 그분의 감정을 나타내는 카드에서는 여러분과의 만남을 정리한 뒤로
감정적으로 조금 그늘진 상태라는 상대의 모습이 나오는데, 비록 짧은 만남이건 장기간의 만남이었건을 떠나 현재 이분의 감정 상태의 흐름에서 약간은 센치한 감정이 지속되는 모습인데, 이분의 감정 상황을 날씨로 비유했을 때 거센 비나 그야말로 폭풍이 몰아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비가 올 듯 말 듯한 그런 잔잔한 먹구름이 떠다니는 모습을 레노먼드 클라우드에서 나타내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 어쩌면 이분이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이분의 성격상 굳이 티를 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고, 또 이 순간의 감정을 그저 시간에 맡기고 싶은 모습 같아요. 또 한편으로 이분의 성향 자체가 한번 어긋난 관계일지라도 비교적 좋았던 면을 떠올리며 자신의 마음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저 서로가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라며 조금 심플하게 정리하는 타입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남들에 비해서 마음고생이 조금 덜한 면이 있기도 하고,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조금 투박한 면이 있어서 설령 누군가를 그리워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조리 있게 세세하게 설명하기보다 그냥 연락이 안 오는데 뭐 어쩌겠어 같은 식으로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표현하는 타입 같아요. 이어서 두 번째 카드에서는 여러분이 건넨 피드백에 대해 이분에게서 조금 속 시원한 답을 얻진 못하셨지만, 그것은 상대가 여러분의 마음을 일부러 외면했다기보다 정말 어찌해야 될지 그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의 피드백을 수용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이성관계에서 센스가 조금 부족한 타입이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설명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지금 내게 왜 화가 나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또 이분은 어떤 피드백을 듣게 됐을 때 문제를 해결할 생각보다는 자책을 하는 모습이 있어 보여요. 당시 4번 분들의 서운함에 대해서도 내가 이 부분을 고쳐야겠구나 하는 생각보다 우리가 잘 맞지 않는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스스로를 많이 자책했다는 모습인데, 여러분께서도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 이 사람에겐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다는 심정이었을 것 같고, 여러분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던 부분 역시 어쩌면 답답함에 극을 달했었기에 결국 폭발했던 상황 같아요. 계속해서 다음 두 장의 카드에서는 상대가 비록 이런 고구마 같은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면이 있어서 어찌 보면 우직하다는 장점도 있고, 말을 돌려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답답할 수 있지만 그만큼 순수하고 진솔한 면이 있어 보여요. 물론 그래도 상대가 가진 이러한 모습이 단시간 내로 고쳐질 부분은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4번 분들이 만약 재회를 바라시더라도 연애 상대로는 조금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타입이에요. 그런 이분의 성향으로 봤을 때 만일 여러분께서 이분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조금 심하게 했다거나 유달리 감정적인 태도를 보여서 내가 조금 걱정이다라는 분들의 경우 상대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만나봐야 결국 같은 일로 싸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다 만약 여러분이 화가 나면 또 그런 말들로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잠시 후 마지막 카드에서 두 분의 인연을 살펴볼 거지만 그 인연이 과연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운이 아무리 따라준다고 해도 전적으로 이분이 바뀌지 않으면 그 운조차 모두 소용이 없게 되는 조금 어려운 케이스로 보여요. 그런 이분의 최근 속마음을 아래의 카드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먼저 여러분에 대한 마음에서는 레노먼드 개 카드의 흐름을 보이네요. 우선 이 카드를 보면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긍정일지 부정일지에 대해서는 다행히 별다른 악감정은 딱히 없는 상황임을 나타내요. 하지만 가끔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지에 대한 약간의 억울함이 있기도 했다는 모습인데, 그치만 그런 억울함이 강한 분노의 형태로 나타난다기보다 마치 내가 혼나는 이유를 모르는 그런 강아지의 모습처럼 금세 괜찮아지고 잊혀지는 과정이 반복된다는 모습이에요. 또 함께 나와 있는 레이디 카드를 보면 평소 여러분의 스타일이나 외모 자체가 이분이 굉장히 선호하는 이상형에 아주 근접한 타입이었다라 보이는데, 이 카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상대의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고, 또 한편으로 내 이상형에 아주 근접했기 때문에 약간은 스킨십에 대한 아쉬움도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분들에 따라 생각이 다르겠지만 꿈꾸던 이상형인 사람과 남녀로서의 스킨십을 원하는 게 그 목적이 불순하지만 않다면 충분히 로맨틱한 감정으로도 볼 수가 있죠. 특히 썸으로 끝나신 분들의 감정에서 이 같은 마음이 더 크게 보여져요. 이어서 나온 두 장의 카드에서는
두 분이 만일 재회를 하게 됐을 때 관계의 흐름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를 말해주는 카드인데, 먼저 나온 에이스 완드 카드를 보면 우선 썸이었던 분들이라면 확실히 두 분의 관계가 썸 이상의 연인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커플이던 경우에도 역시 이번 이별을 계기로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카드를 보면 역시나 상대방이 가진 감정적인 교류의 서툰 모습 때문에 생각보다 그 위기가 조금 빠르게 이를 거란 모습이에요. 그 과정에서 특히 여러분이 정말 극심한 감정 소모를 겪을 수가 있어서, 만일 이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수 있다면 정말 가능한 최대치로 낮추시는 게 여러분의 멘탈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를 통해 4번 분들의 연락운과 구체적인 시기를 살펴볼게요. 4번 분들의 연락운 카드에서는 레노몬드 라이더 카드가 나왔어요. 우선 이 카드에선 상대의 마음의 변화가 충분히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변화라는 게 정말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을 함께 나타내요. 구체적인 시기를 본다면 오늘 리딩을 시청하신 날을 기준으로 빠르면 한 달 반에서 혹은 5개월이 되는 시점에 연락을 받으실 것 같아요. 이상 4번 분들 리딩을 마칩니다.